내려놓음의 미학.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서랍 채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가을 나무가 아름답게 물든 잎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봄을 준비할 수 있듯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 움켜쥐고 살아왔던 것들. 그것은 물질적인 소유물일 수도 있고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오래된 감정이나 상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를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까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말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평생을 쥐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동양의 선사들은 말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만 새 것을 받을 수 있다. 꽉 쥔 주먹 안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손을 펴야만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정상에 더 쉽게 오를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때로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듯 우리 삶에 쌓인 여러 층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히말라야의 지혜로운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놓아줄 수 있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놓아줌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인간의 일생은 어쩌면 얻음과 잃음의 끊임없는 순환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행복한 가정, 충분한 재산. 그렇게 한 평생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새로 구입한 가전제품의 포장을 뜯을 때의 설렘, 첫 집을 마련했을 때의 뿌듯함,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을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취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노력과 성취를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보다 깊은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동양의 현자 노자는 많이 가진 자는 잃을 것이 많고 적게 가진 자는 얻을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울리는지요? 과연 이 소유물들이 나의 본질인가? 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인가? 73세의 은퇴한 CEO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그것들에게 소유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품 시계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고 큰 집은 끊임없는 수리와 청소를 요구했으며 골동품 컬렉션은 보험과 보안 시스템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내가 물건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건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의 말처럼 소유는 자유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일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걱정이 필요합니다. 집 안가득한 물건들이 때로는 영혼의 무게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 모드에서는 행복이 우월함에서 오지만 존재 모드에서는 행복이 나눔에서 온다. 우리가 소유를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은 결국 안정감과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온다는 것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부자란 소유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적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적게 가지고도 충만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의 답은 묻힐 만큼이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87세의 한 노인은 요양원으로 이사하며 60년 동안 살던 집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모아온 물건들과 헤어지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 소유물은 사진첩 몇 권, 좋아하는 책 몇 권, 그리고 평생 함께한 손목시계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더 부유해진 느낌입니다. 물건들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소유에서 존재로의 이동. 이것이 내려놓음의 첫 단계입니다. 가진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던 삶에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모든 잎을 떨구고도 여전히 위엄있게 서 있듯이 우리도 외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함, 소유물, 성취, 외모 등의 정체성을 두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저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깊은 수용. 이것이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성취할 것도 소유할 것도 없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작가 에카르트 톨레는 당신이 가진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들을 잃었을 때 당신은 불행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정을 시작하는 존재의 길입니다. 통제에서 수용으로.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고 모든 것이 그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이별, 경제적 위기, 그리고 이제는 늙어가는 몸의 변화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마치 파도와 싸우는 것과 같은 소모적인 전쟁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삶의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핵심입니다. 81세의 한 노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삶의 설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했죠.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삶의 춤에 참여하는 한 춤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이 생각납니다. 신이여, 내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에 담긴 깊은 지혜를 느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어떤 형태의 그릇에도 적응합니다. 하지만 그 유연함으로 결국엔 가장 단단한 바위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물의 지혜가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항과 고집으로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때로는 상황에 맞춰 자신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지혜가 아닐까요? 이것은 패배주의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종종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76세의 한 암 생존자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왜 하필 나인지 분노했습니다. 건강에 신경 썼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태도뿐이라는 것을요. 질병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연기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려놓음의 두 번째 단계는 통제에서 수용으로의 전환입니다. 모든 것을 조절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무기력함이나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지혜와 평화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인도의 영적 지도자 크리슈나무르티는 내버려둠의 미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높은 지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두는 용기, 그것이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노화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이 수용의 일부입니다. 젊음에 집착하며 노화를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단계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에 더 충실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노화는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나이 들물 두려움이나 부정의 대상이 아닌 감사와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그 많은 세월을 살아내고 견뎌낸 우리 삶의 상징이 아닐까요? 삶이 선사하는 모든 순간,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도,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와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파도 위에 누워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마크 니포는 이렇게 썼습니다. 파도가 당신을 덮쳐오면 잠수하라. 파도 아래서는 바다가 고요하다. 때로는 저항하는 것보다 상황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하기보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